모로가 등장했던 은하 제수편이 끝나고 생존자 그래놀라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서 모로 편과 그래놀라 편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일연장소의 우사기입니다. V점프 2021년 2월호에 드래곤볼 슈퍼 은하 페트롤 제수편이 끝나고 작가 토요타로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에 제 생각을 더해서 잡담하듯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형 새해 첫날부터 별것 아닌 내용 가지고 밑장 빼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관련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은하 페트롤 제수편을 끝낸 감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작가가 말하길요, 우주 서바이벌 편과는 다르게 아무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연재를 하고 있기에 마음을 다잡으며 그렸지만 동시에 재미있게 그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제작이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를 그렸다 생각합니다. 라고 토요타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코믹스만 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드래곤볼 팬들이 코믹스를 집중해서 보고 있고 하나하나의 작은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써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심적인 부담도 상당히 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행착오의 반복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참고할 수도 없고, 또 그만큼 원작의 작가죠 토리야마의 지적이나 편집 담당자의 지적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상당히 신경 쓰였던 토요타로의 그림이 모로편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것이 느껴졌고, 또 작가가 말했듯이 자신의 베스트를 그렸다는 점도 납득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주간 만화도 아니고 월간 만화인데 드래곤볼 슈퍼를 그리고 있는 토요타로는 정말 편하게 일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월간 만화라고 해도 힘든 스케줄임은 틀림없어요. 특히 토요타로의 기준으로는 말이죠. 주간 소년점프 기준으로 한 회당 커버 페이지까지 포함해서 19페이지 정도를 그린다고 합니다. V점프에서 드래곤볼 슈퍼는 회당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그리고 있어요. 페이지 수로만 계산을 해보면 주간지에 약 2배 정도의 분량이기는 하지만요, 이 50페이지를 주당 그려야 하는 페이지 수로 나눠보면 대충 12페이지 정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18페이지를 그려야 하는 주간 만화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단행본으로 드래곤볼 슈퍼 구입하시면 페이지 뒤편에 종종 수록되어 있죠. 드래곤볼 원작의 작가죠 토리야마가 토요타로의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이렇게 고쳐라, 이 캐릭터는 이렇다 이러면서 전과 후를 함께 수록하면서 수정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래곤볼 슈퍼는 편집 담당자의 수정뿐만이 아니라 원작의 작가의 수정까지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보다 심적인 압박과 시간이 훨씬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큽니다. 토요타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만화를 그리고 있다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림도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은하 페트롤 제수편에 등장한 신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리고 작가가 대답하기를, 이번에는 많은 은하 페트롤 대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름 없는 캐릭터까지 포함해 모두 좋아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메르스일까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캐릭터 설정이고 그리는 것도 상당히 고생했지만 그만큼 메르스의 감정에 몰입되어 매우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라고 토요타로는 대답했어요. 그렇죠. 확실히 메르스라는 캐릭터가 은하 페트롤 제수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메르스가 천사라는 사실도 상당히 큰 반전이고 임팩트였죠. 초반에는 메르스가 슈퍼사이언 3 손오공보다 빠르다, 강하다 이런 말들 때문에 벨붕이라고 욕도 많이 먹은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메르스가 천사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런 벨붕이란 이야기는 모두 사라져버렸죠. 기억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1화에서 53화 이 사이 때는 어느 드래곤볼 커뮤니티를 가건 유튜브 방송을 보건 댓글을 보건 벨붕이란 말로 도배가 되었었어요. 하지만 일연장소의 구독자님들은 달랐죠. 왜 메르스가 손오공보다 빠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추측을 하기 시작했고, 혹시 메르스가 천사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실제로 메르스는 천사였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만화가 다르게 전개가 될 때 벨붕이라고 그냥 쉽게 단정짓게 되어버리는데, 작가의 의도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편집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드래곤볼 슈퍼는 토리야마 혼자서 모든 스토리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타로 그리고 편집 담당자죠. 빅토리, 우치다 이렇게 셋이 회의를 통해서 스토리를 결정하고 토요타로가 만화로 그린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3명 중 1명은 드래곤볼 원작의 작가고, 1명은 드래곤볼이 너무 좋아서 팬 만화를 그리다가 드래곤볼 슈퍼의 작가가 된 사람이고, 1명은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편집 담당자, 그러니까 프로예요. 이 3명이서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벨붕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무언가 이상하다 느껴지면 벨붕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작가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는 쪽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확실히 드래곤볼 원작은 치고받고 싸우고 강해지는 무한 반복의 만화였어요. 하지만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전투력, 마력, 심력 등 새로운 힘들이 등장을 했고, 드래곤볼 슈퍼에서 등장하는 변신들은 단순히 전투력이 뻥튀기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몸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든지 원작의 드래곤볼의 변신보다 진화했어요. 드래곤볼 슈퍼의 스토리도 우리가 원작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더욱더 진화해서 깊은 설정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드래곤볼 슈퍼를 모르는 상황에서 드래곤볼 설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되어버린 거죠.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요, 댓글이나 이메일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 슈퍼는 정사가 아니다. 정사는 드래곤볼 원작 만화와 드래곤볼 Z 신과 신의 원한, 드래곤볼 Z 부활의 F의 원한, 드래곤볼 슈퍼와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의 원한 뿐이다 라고 말이죠. 아니 원한만 정사는 또 뭐예요? 아니 어떻게 공개가 되지 않은 원한이 정사가 될 수가 있어요? 정사는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작가가 인정을 하면 정사가 되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예전에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좋던 싫던 작가가 만든 드래곤볼 세계관을 우리가 즐기고 있고요. 또 싫던 좋던 우리가 즐기는 이 드래곤볼 세계관은 드래곤볼 슈퍼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댓글로 나의 드래곤볼은 프리저 편까지야 셀 편까지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마음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드래곤볼 슈퍼의 설정을 빼고 드래곤볼 설정을 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래곤볼 슈퍼의 설정만 이야기하면 꼭 이러신 분들 계세요. 노망난 노인네의 헛소리를 가지고 분석하고 자빠졌네. 드래곤볼 슈퍼의 설정을 듣는 시간이 아깝다. 나이 처먹고 드래곤볼 슈퍼를 보고 있냐 뭐하냐 이러신 분들 계세요. 저도 너무 죄송한 마음에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하지 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차단 버튼이라고 하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번째. 신작 생존자 그래놀라 편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작가가 말합니다. 이번은 전장보다도 구상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그 덕분에 토리야마 선생님이 최고의 원안을 적어주셨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분들이 두근두근 할 수 있는 많은 반전도 있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화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반전이 많이 있다고 해요. 사실 이게 반전이라기보다 원문에서는 시카게라고 함정이나 속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스토리의 함정이나 속임수면 뭐 결국 반전이잖아요. 아마도 스토리 전개를 다른 방향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작전같이 보입니다. 예전 80년대 90년도에 드래곤볼 연재와는 다르게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이 돼서 유튜브, 트위터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생각을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드래곤볼 슈퍼도 스토리를 전개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놀라가 천사일지 아닐지 또 세븐3를 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겠지 하고 작가도 예상을 하면서 스토리를 전개하려는 듯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존자 그래놀라 편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토요타로 그림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초반의 그림보다는 발전했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모로편에 등장했던 신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토요타로가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는 무엇이라 예상하시나요?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놀라 편에서 작가가 숨겨둔 반전은 무엇이라 예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드래곤볼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면 하는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드래곤볼 관련 제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세요.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